지금 소개받은 장영술 부회장입니다. 사실은 부회장이라 하는 이 타이틀이 낯설 정도로 저도 지난해 9월 달까지는 사실은 현장에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 특강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대한체육회에서 받고 처음에는 저도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시스템이 어디보다도 잘 돼 있고 도리어 저희도 저희 지금 협회 직원들한테 가서 축구협회 벤치마킹 좀 해라고 하는 정도인데 강의를 해달아서 사실 좀 가능할까 했는데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현장에 여기 계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해서 선발돼서 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종목은 다른 저도 현장에 있지만은 부럽기도 하면서 지도자들도 한편으로는 축구협회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축구협회는 또 지도자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서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어제는 지금 비슷한 저희 국가대표 이번에 5명 선임을 해서 그 5명을 데리고 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저희들은 어제 이제 농구협회 박렬 회장님 모시고 또 다른 종목이지만은 우리 지도자들한테 어떤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볼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연맹부터 시작해서 대륙 연맹 그다음에 회원국까지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떤 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현장에서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96년 아틀란타 올림픽부터 해서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는 정말 국내에서 유일하게 5번 현장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을 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로서 선수들 데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어쨌든 정관왕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 양궁에 대해서 한번 왜 한국 양궁이 잘했는가 그 중에서 쭉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하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지금은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저 이야기 하나는 꼭 듣고 지도자 생활하는데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시간 1시간 정도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5년 전에 어제 모셨던 박렬 회장님을 저희 지도자 세미나 때 제가 모시려고 직접 제가 그때는 이제 협회 그냥 평이사였었는데 모시러 갔었습니다. 박렬 회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경원대학교 교수셨는데 와서 쭉 강의한 중에 마지막에 한마디 했던 게 제로 디펙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는 제로 디펙트한 준비를 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제 지도자 하는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 하면서 올림픽 뛰면서 준비했던 걸 제가 또 말로 하는 것보다 벌써 2000 시드니 아니면 2004년 아테네라든지 2008년 벌써 몇 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로 했는 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도 있고 실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을 방송에서 양궁이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과정을. 우리 이제 양궁하면 다른 종목이지만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보통 저희들이 양궁하는 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도 축구하면은 뭐 알겠습니까? 동네에서 뭐 조기 축구 하는 거 말고는 저희 양궁하면은 이 아웃도어 아처리만 대부분 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실 여기 선생님들이 아는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화도 있고 필드라에서 이거는 골프처럼 그렇게 이제 코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스키 아처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제가 양궁 강의 왔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또 구분되는 거는 지금 아는 것도 아까 종목도 많지만은 이렇게 해서 리커브라고 있고 컴파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지금 올림픽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살도 한 시속 한 200, 한 10km 전후 220km 나갑니다. 뒤에 이 컴파운드는 사냥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세계 양궁 인구의 약 한 70% 정도는 실은 어찌 보면 컴파운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도르래로 달려서 이걸 쏘는데 이거는 시속 한 300km 나갑니다. 그래서 사냥도 하고 피싱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이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의 총 금메달을 90개를 땄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한국 양궁이 23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25.0개, 26%, 25%, 4개 중에 하나는 저희 양궁에서 실제 올림픽의 메달을 땄던 겁니다. 누구나 쉽게 양궁이니까 금메달 따지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4명 골프 쳐도 1등하기 쉽지 않는데 올림픽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딴다는 것은 뭔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쭉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양궁이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우리 교육팀장이셨죠? 예, 왜 잘한 것 같습니까? 한국 양궁이. 예, 학습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뭐 틀림없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저희들이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고 또 생각. 또 다른 우리 앞에 좀 저희들은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노력한 거 맞습니다. 어느 종목 못지않게 저희들도 감히 저희 선배들부터 저 자신 마찬가지로 우리 후배들이 노력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했습니다. 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하려는 게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예, 도전하고 예. 또 오늘 이걸로 한 30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대답 안 하시니까 예. 집중력 예. 예, 집중력 훈련 방법이 다 맞습니다. 뭐 어느 나라는 집중력 없고 어느 나라는 훈련 방법 없겠습니까? 다 있지. 예, 또 민족성. 예. 예. 거기도 오늘 뭐 할 겁니다. 내부 경쟁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민족성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골무 문화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손가락 쓰는 문화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뭐 수술을 잘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 고집. 고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자가 우수하다. 저도 그럼 우수한 거죠?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양궁이 왜 잘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사실은 경제지에서도 한국 양궁이 왜 잘하는지 이렇게 조명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거기서 조명된 것도 있지만 실제 제가 생각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한국 양궁이 왜 잘하는가 많이 질문하고 저도 국가대표 감독 오래 했는데 왜 잘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오늘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형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근데 한 형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 있었는 거예요. 한 형제는 그렇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심층 그 형하고 동생하고 사는 데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그 형이 사는 집에 갔더니 Dream is nowhere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꿈이 어디도 없다고. 근데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동생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형 사는데 그리 돼 있었다니까. 동생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안 써져 있다 우리 집에. 그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그렇지 Dream is now here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 꿈을 갖는데 굉장히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건도 좋죠. 누구나 아는 손흥민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박지성이라든지 우리 양궁 선수들이 내가 올림픽에 막연한 것 같지만은 저 언니처럼 금메달을 따야지라는 꿈이 사실은 한국 양궁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쳤을 때 이 학생을 서울대학교로 보내려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아, 서울대학교 가려니까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그 학생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스포츠 종목 중에 제가 어느 종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운동선수 꿈이 내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전국체전 이상 그 종목의 기록이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실제 주변에 보고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양궁 지도자인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저도 현장에 지도하면서도 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이 잘하는 건 적어도 이런 꿈이 있었다. 우리 여자 골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박세리 키즈가 굉장히 탄생했습니다. 박세리 언니처럼 나 골프 선수 돼야지라는 꿈이. 그게 한국 지금 여자 골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잠깐 했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어쨌든 한국 축구 발전도 있지만은 우리 지도자들 역량을 높여서 개개인의 역량도 높여주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이런 것을 높이겠다고 협회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전화해 봤어요. 이거 가도 되냐 이게. 근데 부담이 있겠지만은 이런 교육을 결정하고 했다는 거는 그런 상당히 발전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당장 가서도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꿈을 주는 거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서울대학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시골에 전문대학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도 가르칠 수밖에 없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양궁이 잘하는 데까지는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코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너무너무 변하는 거예요. 어항에 넣어놓으니까 뭐 10cm, 20cm 크던 게 큰 수족관에 넣으니까 30cm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방류해 보니까 뭐 근 1m 가까이까지 크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다르는데 사실 우리 선수들이 운동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감독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이 어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표팀 감독을 95년도에 맡아서 첫 올림픽을 아틀란타 올림픽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틀란타 올림픽을 하는데 대한민국 메달 1순위가 남자 양궁이었었습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특히 무조건 금메달 딴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갔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금메달 분명히 땄었는데 왜 못 땄을까? 보니까 사실은 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냐?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이 잘 나오니까 당연하게 잘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예비고사 성적 다 무조건 잘 나올 걸로 생각했는 거죠. 근데 막상 예비고사 보는 날 머리가 아프고 그날 전날 저녁에 잠 못 자가지고 뭐 컨디션 나빠지고 이래서 시험 못 치듯이 올림픽을 가니까 환경이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가기 전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올림픽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축구 같은 경우야 뭐 월드컵이 워낙 크니까 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일부 종목은 올림픽하고 일선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틀란타 올림픽이 왔는데 대형 300인치 화면에 막 응원하는 거 나타나죠. 쉽게 해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오던 회사에서 대형 깃발을 갖고 와서 막 깃발을 흔들어대지. 그러니 가슴이 어떻게 됐겠어요. 심박수가 완전히 뭐 올라가니 각성 수준이 적정으로 치면 뭐 하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따게 됐던 거예요. 은동메달을 땄던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시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해에 지금 이거는 현재는 없어진 태능선수촌 양궁장입니다. 태능선수 양궁장인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현재는 존슨 호킨스 대학의 이승복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2세인데 원래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에 체조에 메달을 따려고 도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를 났죠.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존슨 호킨슨 대학에 들어가고 다트머스 의대인가 졸업하고 지금 현재 하여튼 존슨 호킨슨 의과대학의 교수십니다. 제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우리 양궁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로 보신 태능선수촌 양궁장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림픽 가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가서 참 되게 실패를 하고 왔다. 근데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나한테 좀 있었던 것 같더라 라고 했더니 내가 초등학교에 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를 너무 무심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분 한 이야기가 선수들 가르치면서 꼭 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런닝머신을 요즘 이제 배가 나와서 오늘 내가 가서 20km 뛰어야지 그러고 갑니다. 아니 뭐 20km는 많죠. 뭐 한 30분 뛰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고 갑니다. 달성될 확률이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약주 한잔 하고 저녁에 늦게 자고. 그런데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30분 운동하는데 처음에 2바퀴는 6.0으로 걷고 그 다음에 3바퀴는 10으로 뛰고 마지막에 또 내가 정리하는 면에서는 뭐 6으로 하는지 5.5로 몇 바퀴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30분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30분 운동해야지 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간단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은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를 줘야 됩니다. 네. 뭐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궁 같은 경우는 너가 오늘 훈련을 마치는데 적어도 마지막에 10.3개를 쏘고 나서 맞추자라는 목표를 줘야지 집중력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우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했대요. 근데 자기는 목표를 80% 정도도 굉장히 어렵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답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70%, 80%. 그다음에 전력 질주에도 될까 말까 못 될 가능성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을 20, 30%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금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골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하루에 내가 골프를 1000개를 칩니다. 1000개를. 연습량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미국에 갔더니 골프 공을 딱 100알만 준 거예요. 골프공 100개면.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1000개 칠 때만큼 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 치는데 정성을 다해서 쳐야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습을 구성하는 요건이 뭐예요? 결국은 훈련이 있어서 연습을 한다. 훈련 구성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은 얼마나 하고 질적으로는 얼마나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해왔던 것만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질적인 연습을 10을 하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걸 20을 하고 평상시 하는 걸 70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역으로 10을 해야 될 걸 70하고 있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세 번째는 장기 목표와 함께 단기 목표를 세워라. 이거는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양궁 선수가 국가대표 되기가 실제 올림픽이 메달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제가. 근데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국가대표가 돼요. 근데 빨리 목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 수정을 안 하고 야 나 국가대표 됐어? 라는 순간 굉장히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대표 됐으니 이번 목표는 어느 목적대에 내가 금메달을 따야 했다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선수생활 하는데 자기가 갖는 그런 성과를 못 거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와 함께 단기 목표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목표가 되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선수들 보면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하고 뭐 실업 선수 같으면 연봉을 더 받기를 위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보면 또 뭐 팀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선수들한테도 명확하게 본인을 위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표를 기록하고 달성하는 데 평가해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한번 봤었는데 축구 선수였었어요. 어린 학생인데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 갔는데 그 학생이 쭉 기록한 거 있던데 그 선수가 뭐 우리 프로가 됐는지는 잘 확인은 못 해봤는데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어린 선수가 자기가 뭐 이렇게 전술을 가르쳐 주면 안 통하겠지만 신안인 것에 섬 시골에 했었는데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록한 거 보고 그 당시에 저런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기능하고 다른데도 저렇게 학생이 전술을 해보고 했구나. 근데 아마 그런 선수들은 지도자에도 충분히 자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시드니 올림픽부터 굉장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카톡에 이렇게 저는 써놨습니다.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회에 나가는데 어느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한다든지 또 뭐 뭐가 됐든지 이런 목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질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써놨는데 이런 아틀란타 올림픽에 대해 실패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스님 데리고 와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이런 자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보다도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제가 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96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제가 시드니 올림픽을 출전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출전했는데 뭐 기억들 못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지도자로서 대입니다. 시드니 올림픽에 제가 여자팀 감독을 했었습니다. 3명 나갔었는데 개인전 1, 2, 3등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단체 1등하고.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올림픽사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 2개, 올림픽 신기록 5개를 샀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올림픽 따고 나서 아까 이승복 우리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준비했던 게 틀림없이 저는 맞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올림픽을 준비를 했었죠. 한국 양궁이 잘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쌤들한테 나왔었던 이야기죠. 정말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이 지금 손은 저희 양궁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입니다. 실제.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발레리나 강수지 발이죠.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종목이나 열심히 하지만은 꿈과 목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군 체육부대 제가 감독을 했었고 현대제철 감독을 제가 했었습니다. 현대제철 감독 시절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황영조 감독을 데리고 왔었어요. 저희 선수들한테. 그래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마라톤 연습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다들 들어가면 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살짝이 나와서 자기는 운동장 3바퀴 5바퀴 더 뛰고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이고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지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마지막 1도 남은 100까지 해줘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 종목에서 그렇습니다. 축구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총감독으로 왔었는데 저희 기보배 선수가 기자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다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마지막에 기보배 선수가 멕시코의 루바이라는 선수하고 멕시코의 아이단가 이름이 지금 확실히 하여튼 멕시코 여자 선수하고 동점이 됩니다. 동점이 되면은 양궁에서 슈도프로에서 한 발을 쌓고 결정을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한 발 갖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기보배 선수가 9점을 못 쏘고 아주 9점 가까운 8.9를 쏩니다. 근데 멕시코 선수는 같은 8점을 쐈는데 8.5 정도, 8.9점 그 라인 중간에 쏴서 기보배 선수가 이깁니다. 그냥 기보배 선수한테 기자들이 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보배 선수가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올림픽 때 기보배 선수만큼 열심히 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림픽 연습장에서 기보배 선수가 훈련이 끝나야지 이 연습장이 크로스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한 결과지 절대적으로 운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쏘냐 뒤에서 축구 같은 경우 페널티킥 먼저 쏜 게 유리합니까? 뒤에서 쏜 게 유리합니까? 먼저 쏜 게 왜 유리하죠? 저희 양궁도 다음에 중계를 보시면 먼저 쏘고 뒤에 쏘고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먼저 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축구 오면서 우리 양궁은 먼저 쏘는데 먼저 쏜 거 우리도 유리하다 그럽니다. 그 선수한테 물어봐요. 야, 왜 먼저 쏜 거 유리하니? 먼저 쏜 거 유리하다는 거는 내가 잘 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노란데 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축구가 먼저 쏜 게 유리한 건 뭐냐면 페널티킥이 50대 50으로 봤을 때 들어갈 확률이 50이 높다는 거죠.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대로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 버리면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양궁 같은 경우도 먼저 쏜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보배 선수가 이제 더 먼저 예선전에 잘 해놨기 때문에 실은 먼저 쐈던 거죠. 예. 세 번째, 미래 예측을 해야 된다면 미래 예측.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코닥 필름이라고 유명한 필름 회사가 있었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디지털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하면서나 대회 준비하면서도 이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예측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파나티나이코트 스타디움이라 해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인조 잔디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인조 잔디에서 연습을 하고 실은 이런 이제 AI들에서 연습하고 우리 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걸 대표 선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좀 심리적으로 이 번지 점프도 하고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인데 좀 시간이 지금 좀 어중간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영상으로다가 실제 지금 이 팀에 영상이 나오는데 시간 때문에 영상은 하나만 보더라고요. 이건 안 보고 우리 선수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관중들이 하는 것들을 아까 AI 들으면 여기에 서 있으면은 관중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10점 쏘면 이겨. 9점 쏘면 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림픽 가기 전에 훈련하고 갔던 겁니다. 예. 좀 아테네 끝나고 저희들이 다시 북경을 준비하는 북경. 북경 올림픽 때 혹시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국 양궁의 북경 올림픽 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의 종목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북경 올림픽에서는 저희들이 북경 가기 전에 4년 준비를 합니다. 아테네 끝나고 4년 동안 야 북경에서는 어떤 게 우리가 승부에 영향이 미치겠냐. 이건 국민성의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주 응원을 나쁘게 할 거다 해서 실은 기억나시죠? 선생님 끄떡끄떡 하신 분은 그 응원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경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평화장장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태릉선촌에서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이렇게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다 내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샤타 소리까지 다 내서 실제 올림픽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건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끊더라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훈련 방법도 남다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한 이색 맞춤 훈련 권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 관중들. 시끄러운 소음에다 명중을 알리는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까지 마치 베이징 양궁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양궁 대표팀은 지난해 8월 프레올림픽 때 경기장의 모습과 음향을 태릉으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4년 전 아테네 저기를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서 실제 선수들이 음향이 들리는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말해주면은 실제 올림픽 때 갔더니 중국 애들이 막 호각을 부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호각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연맹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못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북경 끝나고 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런던 올림픽은 저희들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신 분은 계십니까? 런던 올림픽에? 바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북경 끝나고 런던을 준비할 때는 야 런던이 섬나라고 상당히 기후에 대한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기후에 대한 준비를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 이게 런던 올림픽이고 저희들이 군부대 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여자 선수들이 극도로 컨디션이 사실 나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오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좀 그 컨디션 나쁜 걸 우리가 좀 창피하더라도 이런 앞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군부대에서 군인들을 한 1,000명 이렇게 앉혀놓고 실제 시합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양궁 선수단은 한백산 정상에서 새해 첫날에 여명을 맞으며 남다른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날 어둠을 깨는 양궁 선수들의 힘찬 행진이 시작됩니다. 눈꽃 가득한 산길을 지나 드디어 국내 6번째 고봉인 해발 1573m 한백산 정상에 다다릅니다. 칼바람을 헤치고 정상에 선 선수들은 해돋이를 보진 못해 서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고독하게 걸어갑니다. 거기도 같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 활을 쏠 때 바닥을 흔들리게 얼마나 지금 중심을 바람에 잘 대비한 잡는지 이런 훈련을 측정합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간 거예요. 개발한 탄착군 분석 장치는 외국 팀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런던 올림픽 다들 보여주면서 시간대가 하여튼 조금 넘어가면서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에서 오는 기후의 변화를 저희들이 선발전을 남해에 가서 시작한 것부터 해서 쭉 이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 리우 올림픽까지 이제 저희들이 얼마 최근이니까 리우 올림픽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뭘 준비했냐? 사실은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에서 저희들 양궁 경기장까지가 차로 한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메달 딸 수 있는 나라들은 아주 뭐 돈이 없는 나라 빼놓고는 상당히 많은 나라가 선수촌에 안 가고 바로 런던, 저희들이 런던 시내에 있는 로즈 크리켓 경기장이라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클럽입니다. 그 로즈 크리켓 경기장이. 거기 근처에 호텔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메달 딸 수 있는 국가들이. 왜? 이 컨디션 때문에. 근데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런던 끝나고 그해 바로 저희들이 협회에서 리우를 넘어갔었습니다. 저도 뭐 같이 넘어갔었고 가봤더니 치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는 런던보다 2배 이상 멉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정의선 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로 치면 차고지인데 이 차고지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게 지금 버스입니다. 이 버스 안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준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관왕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어디고 아무도 못했습니다. 한국 양궁이 세운 사상 첫 전관왕이라는 끝까지 한번 대기록은 보겠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선수를 뽑는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5년부터 32년 동안 양궁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구 전 회장과 정의선 현 협회장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국 양궁의 힘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양궁 경기장까지 먼 이동거리를 고려해 컨테이너 휴식 공간을 완성했고 식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리우의 불안한 치안에 대비하기 위해 선수들의 개별 경호까지 신경 쓰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여기에 수년 전부터 다양한 과학적 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점도 활을 잘 다루는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에 접목돼 실력 상승 효과를 배가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리우 올림픽 양궁 경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 카니발 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인데 바닥이 잔디가 아니라 시멘트로 되어 있고 평평하지도 않아 이례적으로 단상 위에서 활을 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리우 양궁장이 그대로 태능에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테스트 이벤트 때 생소한 느낌을 경험했던 대표팀이 리우와 똑같은 환경을 태능 훈련장에 갖춘 겁니다. 사대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쓰는 전자표적과 전광판까지 설치해 실제 올림픽을 치르는 기분으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까지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야구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하는 등 미세한 부분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궁의 성공적인 시스템은 전 종목 석권 신화라는 대기록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오늘 실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멘트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어디보다도 오면서 들어봐도 정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대부분 아마 종목이. 아마 종목은 종목 중에서 저희 양궁이 나름대로 가장 잘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시스템도 돼 있지만은 제가 오늘 보여줄 시스템은 실제 국가대표 훈련을 하면서 감독이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국가대표 이 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약 한 700장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 빼서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하구나. 나도 좀 종목은 다르지만 축구 내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촌했을 때 다들 하는 거지만은 서류를 어떻게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 부분들이 각자가 다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아까 700페이지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하는데 선수 건강검진하는데 뭐 여자 선수는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뭐 검사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독이 바뀌어도 알 수 있도록 또 예약은 어디다가 언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 교육들 입촌하게 되면 입촌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디에 주안을 두고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체육과학연구원에 저희들 양궁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학연구원 지금은 이제 스포츠과학원이라 했죠.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닝 때문에 체력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거는 뭐 한다. 또 옷은 뭘 입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소속팀, 각 소속팀이 지금 우리 국가대표 16명 중에 소속이 다 다릅니다. 뭐 현대, 코롱, 무슨 뭐 어디 뭐 두산중공업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대표팀에서 일어나는 훈련에 대해서 소속팀하고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팀에서는 우리가 대표팀에 넣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기록은 얼마나 되고 몸 상태는 어때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이런 주간 평가 같은 거에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평가를 다 해서 소속팀하고 공유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훈련들 뭐 이런 계획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축구라든지 이런 프로 종목만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종목들도 저희 양궁도 의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트레이너가 이제 해야 될 역할들. 도핑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 특히 저희 양궁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핑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선수한테 수시로 이제 이런 교육시키는 문제 쭉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다 이걸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각자 자기 소속된 팀에서라도 자기 소속팀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 양궁이 그래도 지금 이번에 여자 단체전에서 9연패를 노립니다. 올림픽이 제1회 올림픽이 1896년에 생겼다 했잖아요. 1920년도, 1930년도에는 연패 기록이 많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연패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양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연패 한다는 건 36년이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건 지금 다는 못 보여줬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첫째, 정말 꿈과 목표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어느 팀 못지않게 노력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미래의 어떤 변화에 정말 무결점하게 제로 디펙트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면 못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가 다 되려고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나 선수나 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어디 갔더니 한국 양궁은 왜 파벌이 없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대한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께서 양궁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사랑이 엄청나십니다.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그거보다 더합니다. 실제 선수들 도시락 하나 먹는 것까지 같이 먹으면서 하고 선수한테 손편지도 써주고
뭐 굉장히 그런 어떤 공감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리우 끝나고도 회장님이 직접 그해 12월 달에 자, 리우는 어떻게 대한양궁에서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략기술본부라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두뇌들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아까 양의 AI라든지 지금 뭐 손에 맞는 그립을 3D로 프린팅을 해준다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협회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반대로 우리 협회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지도자들한테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했던 우리 양궁이 잘하는 거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수시로 우리도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다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을 달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뭐 말도 급해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다들 좀 더 쉬고 싶은 거죠.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이 다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잖아요. 우리 아들도 맨날 조기 축구 가는데 하여튼 축구 발전하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